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온 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막걸리 얘기를 해서 하얀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세트가 흰색이니까 사실 흰색을 입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로이킴 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 좀 했잖아요. 이번엔 좀 숨어야겠다. 혼자 돋보이시게 좀 숨어야겠다 나는 좀 그런 마음. 뭐 사실 로이킴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우리 잉여사롱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정도면 살살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때 막걸리 우리 얘기하면서 말이야. 장수 막걸리 또 막 띄워주면서 막걸리를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장수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아. 다음번 촬영 때는 장수 막걸리 PPL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들어왔어요. 지금 막걸리가 없어요. 지금 콜라야.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존재를 모르는 거야. 아, 못 봤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제작진이. 연락해 그럼 빨리 좀 장수 막걸리. 아, 농담이고요. 이제 뭔 얘기해야 되지 근데? 장수 맨날 막걸리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서 원래 뭘 얘기해야 되는지도 까먹어버려요. 역시 막걸리는 좋은 술 같아 진짜. 괴로움을 잊게 해주잖아. 아무 생각을 못하게. 그렇지,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글 쓰는 사람들이 이래도 돼요 우리? 자, 오늘 주제는 따로 있죠? 네, 오늘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네. 케이블 TV임에도 불구하고 뭐 동시간대 지상파까지 통틀어서 시청률 1위를 찍고 있는 화제의 예능이 있죠. 아, 꽃보다 할배. 예, 저희가 너무 늦게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근데 지상파까지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나요? 아니, 동시간대 1위를 그렇게. 그런 경우가 다른 이제 케이블 프로 중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슈퍼스타 K가 있었죠. 그때 아닌가 혹시 존박 허각 막 그렇죠. 1, 2위 할 때. 야, 그때 제가 그때 어느 술집에서 있었는데 술집에서 그걸 틀어놓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 무슨 국가대표 한일 뭐 그렇죠. 거의 한일전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적잖은 분들이 이제 허각이 마치 이기니까 마치 한국팀이 이긴 것처럼. 존박은 무슨 죄야 그게. 아무튼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체감상으로는 이제 예전에 그 1박 2일 시즌 1 때 뭐 강호동 씨 계시던 시절의 전성기만큼의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죠. 꽃보다 할배 PD가 1박 2일을 하던 나영석 PD죠. 그렇죠. 이게 이제 CJ ENM으로 옮겨온다면 6개월 정도 있다가 런칭한 프로그램이죠. 6개월 동안 뭐 별게 없으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별거 없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꽃보다 할배가 빵 뜨면서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죠. 저는 사실은 그 1박 2일을 볼 때 워낙 그 출연자들 캐릭터도 잘 잡혀 있고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알아서 좀 잘 뭐 강호동 씨를 비롯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PD의 역할이 뭐가 대단히 있을까? 솔직히 다른 PD가 해도 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했어요. 근데 나영석 PD가 떠나고 물론 오랫동안 해서 거기서 느껴진 피로감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 예전에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이런 게 이제 PD 한 명이 역량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나 이제 서정근 기자님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지금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TV 평론가 김선영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리를 이렇게 또 음료자를 직접 들고 들어오기는 또 처음입니다. 여기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다 조달해야 돼. 이거 뭐 뭐든지 누가 해주고 셀프네요. 이러지 않아. 그 대신 과자는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저희 지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은근 먹방이 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맛있습니다 이 과자. 잘 위에 있는 과자를 드셔보면 밑에 새로운 과자가 있어요. 쌀대롱이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이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함이 김선영이고요. TV 칼럼니스트로 TV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둘이 잘하세요? 두 분이? 같은 매체에서 조금 한동안 글을 같이 썼었고요. 그 매체 회식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당시에는 친하게 지냈나요? 아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분은 정규직이고 저는 외부 필자라 별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안 친했다는데? 우리도 녹화하는 날밖에 안 만나잖아요. 왜? 그래서 지난번에 저 끝나고 목살, 삼겹살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나서.
TV 평론가로서 저희 되게 민망하다. 저희 잉여 사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보긴 보셨어요? 근데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존재감이 없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전에 좀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좀 주의 깊게 봤을 텐데. 잉여 사롱의 특징은 절대 사전에 뭔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본도 없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을 즐기는 게 이제 잉여 사롱. 여기 뭐 세트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같은 방송사에서 하는 건데 시사 게이트는 잘 대해주고 말이야 우리는 말이지. 좀 이렇게 저예산 썰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예산 썰전. 예, 가격 대비 재밌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어떻게 제작비 대비라고 해야 되나? 제작비가 얼마나 들죠? 이게? 콜라의 과작가 그리고 오늘 그래. 오신 출연료. 출연료가 아마 제작비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 같아요. 썰전은 앞에 닭도 놓고 하더만.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저 글을 한번 쓰시면 되겠네. 썰전 vs 잉여사롱. 체급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우리? 체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불리해서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다 이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 게스트는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 전에 2명 이제 게스트가 왔었는데 다 네. 남자였죠. 뭐 성별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 다 중년 남자였죠. 그렇죠. 중년에 별로 훈훈하지 못한 김양수 작가님, 김 작가님. 이거 던지면 되잖아요. 던지라고 여기다. 그렇죠. 예. 지금도 기분 나쁘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중에- 굉장히 훈훈한 이제 여성 게스트께서 저 가고 나면 어떤 뒷담화를 또 하시려고 이렇게 아니야. 게스트 품평도 막 하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꽃보다 할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샤방하지 못한 할배들을 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뭔가 이렇게 제목부터가 꽃보다 할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은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놓고 굉장히 트렌디하게 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리얼 버라이어티인데 리얼리티 쇼인데 좀 너무 이렇게 포장이 트렌디하게 된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 죄송해요. 제가 콜라를 먹었더니 자꾸. 흐름이 나오죠? 그럴 때는 마음 놓고 해주세요. 이 악마 같은 설정들이 그런 거 절대 편집할 테니까요. 마음 놓고 하세요. 이게 콜라를 주는 프로그램 처음이에요. 노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네. 너무 막 근엄하게 무겁게 하려니까 이게 탁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냥 하는 게 편하게 막 아니라 하세요.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꽃보다 할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예. 네, 그래서 첫 회만 봤을 때는 사실 나영석 PD의 포장이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배경음악도 굉장히 과하고 조금도 쉴 틈이 없어요. 편집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슈스케 못지않게 굉장히 편집에 묘가 많이 들어간. 저는 처음에 이 나영석 PD가 CJ ENM으로 옮겨가서 이제 여행을 소재로 한 리얼 버라이티 다큐를 한다고 하기에 또 1박 2일 비슷한 거 하는구나. 물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뭐 1박 2일이랑 크게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꽃보다 할배 이제 할아버지 배우들이 나와서 한다. 약간 노인 버전이구나. 뭐 비슷하겠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워낙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거다 보니까 옛날에 1박 2일에 했었던 것처럼 뭔가 체력이 많이 필요한 미션 같은 거를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이미 그분들끼리 걷는 것 자체가 미션이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후작업에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맥락이나 캐릭터를 좀 잡아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꽃보다 할배를 욕하면서 봐요, 막. 욕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를테면 거기서 백일섭 씨 같은 경우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좀 많이 투덜거리세요. 많이 투덜거리시고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뭐 형들끼리 다녀오시오 나는 여기 앉아 있겠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럴 거면 왜 가자 그랬냐. 제가 아는 사람이 예. 어머니랑 예. 어머니 친구분이랑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갔대요. 그 젊은 사람 혼자고 예. 가서 지옥을 보고 왔다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네. 근데 이서진은 거기서 네 분이나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한 네. 번 더 갔죠. 대단한 섭외예요 저는 이서진. 이서진 제일 처음에 네.
무슨 걸그룹 멤버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고 속이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 와, 난 그걸 보고 그 상황에 닥쳤을 이서진의 이서진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 정도만 역정을 내고 만 거는 굉장히 참을성을 많이 발휘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리얼 버라이어티가 뭐 대본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거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대본이 있고 이런 게 밝혀졌잖아요. 패밀리가 떴다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신감을 토로하고 네. 이거 뭐냐 다 짜고 한 거냐. 정말 꽃보다 할배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리얼리티 쇼에 좀 네.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관찰 카메라를 도입해서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네. 할배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연령대의 어떤 예능의 틈새 시장을 이렇게 개척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영석 PD가 굉장히 그런 리얼 예능의 트렌드를 잘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딱 놀란 게 이분들은 이미 나이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가식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는 분들이세요. 정말 리얼로 막 예. 하는 카메라 있건 없건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연령대의 틈새 시장이 아니라 네네. 아 정말 우리가 리얼에서 그러니까 이 리얼 예능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민낯 이런 것들을 이 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대만 편에서 보면은 백일섭 씨가 네. 웃장을 까고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놀랐어. 너무나 당당해. 방 안에서 웃장을 까신 게 아니라 거기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웃장을 까고 등장을 하시는데 보면서 야 저건 리얼의 끝이다. 저거는 저분이 누가 시켜서 저랬을 리는 없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의외의 부분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재미인 거잖아요. 아 저분들도 여행지 가면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면들이 있구나. 네.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욕망 같은 것들이 좀 희미해진다거나 권위를 많이 가지게 된다거나 약간 요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깨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파리 갔을 때 물랑루즈 공연 보겠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제작진에게 뭔가 협박 내지는 회유를 던질 때 정말 그 순간 보면서 야 역시 남자는 그 관뚜껑에 못 박힐 때까지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1박 2일 같은 경우만 해도 서로 출연자들이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은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이제 점점 더 친해지고 캐릭터도 쌓이고 그러면서 관계 또 맺어가고 하면서 방송의 재미를 높이는 건데 이 내부는 뭐 평생 그런 관계를 맺어오던 분들이 바로 딱 나가니까 거리낌 없이 정말 자기의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구야형이라는 이미 워딩에서 이미 그 어감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신구 선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의지를 하고 있고 이게 다 관계가 유추가 되잖아요. 보통 이제 별명 만드는데 한 몇 주 걸리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별명 만들어준 캐릭터 다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이미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과도해 보였던 어떤 포장이라는 것도 이제 출연자들의 매력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리얼 예능에서 그러니까 관찰 기법이 도입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작진이 이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굉장히 소소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뽑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꽃보다 할배도 보니까 그런 세세한 관찰의 시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냥 이순재 할배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직진 순재. 그러니까 거기서 뭐 뒤떨어지는 어떤 일석과의 그 거리가 나중에 점점 좁혀지는 또 이런 사소한 걸로 굉장히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능력이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은 뭐 찍을 때도 물론 고생이지만 모든 걸 다 담아야 되니까 그걸 나중에 편집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장난 아닐 겁니다. 나영석 PD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는데 그분들만의 표현법이 있더라. 신구 할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 박근영 할배가 또 한국을 먼저 갔단 말이죠. 박근영 씨가 가고 나니까 숙소 분위기가 되게 쌓여졌어요. 근데 보통 다른 젊은이들이 나오는 예능 버라이어티, 리얼 버라이어티에는 조금 더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백일섭 할배가 혼자서 소주 좀 마시다가 나 오늘 기분 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잘난다 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순재 할배가 그냥 TV를 보다가
근영인 지금 어디까지 날아갔으려나라고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사실 네. 이분들의 네. 감정 표현의 정수인 거죠. 네. 저는 대만 편에서 인상 깊었던 게 박근영 씨랑 네. 저 신구 씨 둘이 이제 방을 같이 쓰는데 처음에 신구 씨가 침대가 저쪽에 있고 벽이랑 너무 붙어서 캐리어를 놓을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편해하고 있는데 잠시 나간 사이에 박근영 씨가 자기 침대 쪽 공간을 내주면서 침대를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저쪽 공간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신구 씨가 들어와서 뭐 아는지 모르는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앉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런 거는 분명히 방송에 잡히고 이런 거를 전혀 떠나서 그렇죠.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구나. 만약 다른 예능 프로 같았으면은 그 출연자들이 카메라 의식하고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나영석 PD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거기에서도 물론 갈등이 많았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뭐 여행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이 할아버지들 통제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를 결국 스스로 통제한 것들은 결국 할아버지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리스펙트가 일단 기본이 네. 돼 있어가지고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오래 끌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리얼 버라이어티들을 보면 어떤 캐릭터 간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그 안에서 갈등을 좀 각을 세워서 보여주는 일부러 좀 경우가 갈등을 그렇죠. 더 조장하고 특히 이제 그 서바이벌 오디션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조장을 네. 하는데 그런 갈등이 아니라 또 서로 간에 좀 투덜대지만 그 안에 나중에는 결국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좀 주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서 짐꾼 겸 뭐 가이드 겸 뭐 온갖 그 잡일들을 도맡아 하는 이서진 씨도 굉장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발견되지 않았나. 네, 신의 한 수 같은 네, 신의 한 수. 활용 점정 막 이런. 이서진 씨가 사실은 뭐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간 좀 뜸한 그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죠. 계백이 안 됐죠. 계백이- 뭐가 안 돼요? 계백이라고 계백이란 드라마에서 계백으로 나왔었어요. 드라마 제목을 얘기한 거라 난 무슨 근데 계백이 구조로 안 됐죠. 얘기한 줄 알았어. 내가 방송에서 좀 계백이 안 돼서 접두사 굉장히 같은 어감이 좀 안 느껴져가지고. 좋거든요, 계백이. 내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서진 씨가 그렇게 예능이나 토크쇼 같은 데 많이 출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연기로만 자기를 좀 드러내고 그렇죠. 어떤 인터뷰도 보통 지면 인터뷰 정도만 하고 어떤 TV에 나가서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늘 약간 진중하거나 네. 이제 그 패배하는 히어로 같은 걸 멋있는 했거든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모도 그랬고 그렇죠. 뭐 그거 되게 어디 봅시다. 아프냐? 나도 나도 아프다. 아프다. 이거. 야. 불새도 그랬고 뭐 계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잖아요. 뭐 그러니까 맡았던 역할들이 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원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대중들이 유쾌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좀 진중한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싶어하고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의 사람에게는 의외의 소탈한 걸 보고 싶어하는데 네. 그런 노출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산 제작 발표 때 이서진 씨가 그때 좀 늦었을 거예요. 그때 이순재 할배께서 그때 아무리 이제 주연 배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이면은 이런 약속 정도는 잘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어떤 해명이라거나 적극적인 대처 없이 그냥 작품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가지 없구나. 싸가지 이랬구만, 없구나. 사람들이. 이순재 선생님이 나이가 몇인데 경력이 몇인데 네가 감히 늦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때부터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두 차례 정도 이제 공개 연애를 했다가 그 이별을 했었었는데 누구였죠? 공개연애?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꽃할배에서 이미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예. 누구예요? 나도 모르고 있지. 김정은 씨랑. 김정은 씨.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리신 이효리 씨가 김정은의 초콜릿에 나왔을 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마 결별 직후였을 거예요. 김정은 씨. 그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흥미진진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인들 사이의 일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공교롭게 두 번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치 꼭 이 이별의 규칙 사유가 모두 이서진 씨 때문인 것처럼 여러모로 이서진 씨한테 좀 불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군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뭐 드러낸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홍보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자기도 나영석 모르게. PD가 그 이서진 씨를 그때 1박 2일 때 연애 맺었었잖아요. 네. 그때 캐릭터를 딱 눈여겨봤대요. 이 사람이 카메라가 있는데도 전혀 그 카메라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굉장히 다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를 눈여겨봤다가 이 프로그램에 딱 투입을 했는데 정말 할배들도 똑같잖아요. 네. 카메라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렇죠. 민낯이고 네, 네. 이서진도 진짜 리얼로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네. 대망편에서 소녀시대 써니를 만나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저는 진심에서 나와서 좋아. 저는 40대 남성이 그렇게 해맑게 웃는 네.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녀시대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끝나고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시대 이렇게 둘러서 있고 제가 가운데 원래 이렇게 이런 사진 식으로 찍는 얘기가 막 예. 퍼져나가나요?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뭐 적당히 표정 대충 그냥 시크하게 지워주고 우리 사진 찍어야겠다 이러고 찍었어요. 저는 사진을 딱 봤거든요. 광대 그래서 폭발하고 있죠.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면서 왜 굳이 나는 쿨식하게 이렇게 찍어야지 하면서 허세를 부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마음은 진짜 그랬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서진 씨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뭔가 좀. 그러니까 나영석 PD도 굉장히 캐릭터 파악을 잘해서 데리고 네, 온 거고 네. 이서진도 자신의 매력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신의 한 수인 거죠 정말 투입을 한 게. 저는 최근에 그 이서진과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적어왔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엄친아로만 느끼던 이서진 씨를 친밀하게 느끼는 거는 평소에 이제 까칠하게 편하게 살던 사람을 굉장히 예의 바르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넣고 그 간글 보면서 야 너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통쾌함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회생활과의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워낙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안 보여줬으니까 뭐 잡다하게 게임을 넣는다거나 네네. 뭐 미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할배들한테 전혀 없고 이서진 씨 한 명한테만 몰리는데 그게 어르신들 술 한잔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네가 찌개 수발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작진이 어떻게 개입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자연 발생한 거거든요. 네. 아 저건 진짜구나. 아 쟤도 어르신들 앞이면 쩔쩔 매는구나라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랑 비슷한. 네. 근데 또 마냥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잘 스마트한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외국어도 능통하고 그렇죠. 할배들을 그 리드해 나가는 그런 네. 모습. 네. 그래서 이서진의 어떤 개인적인 이력으로서도 굉장히 상당히 그렇죠. 그 플러스가 되는 것 네. 같고요. 단순히 어떤 그런 여러 짐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점을 불어넣거든요. 이서진이 이제 할배들을 또 관찰하는 어떤 관찰자의 시점이라든지 그 할배들을 약간 코멘트를 하거나 이럴 때 또 다른 층위의 어떤 재미라든지 감동 같은 거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뭐 이서진의 역할을 여러모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럽을 돌잖아요. 유럽의 그 아름다운 풍경, 여기엔 그 버라이어티 예능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냥 젊은 배우들을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풍경 보여주면 뭐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훈훈했겠죠. 근데 할배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동을 해요. 계속 나오는 코멘트가 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젊을 때 이런 여행을 했어야지. 내가 살면서 언제 또 와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밀도가 확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왜 젊을 때 여길 왔어야지. 왜 지금 와갖고 지금 느끼는 것도 아름답지만 젊을 때 더 건강하고 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아 젊을 때 나도 빨리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구나. 예, 실제로. 아,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가겠다는 생각이 부모님이랑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효도관광 같은 컨셉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쵸. 이서진 단순한 짐꾼의 역할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길에 오른 아들 내지는 손자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비유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카메라가 그렇게 가깝게 가거나 네. 오디오를 막 열심히 따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광면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결혼 이야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날씨가 너무 맑은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생 이야기에서부터 사소한 날씨 이야기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젊었을 때 가야 된다. 수정민 기자님처럼.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어머니 모시고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은 아 나도 어머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이런 게 안 된다니까. 이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이요. 아니 진심이랄까요?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진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서 뽑아낼 수 있는 카피는 굉장히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뭐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죠. 즐거운 추억 어. 뭐 이런 건데 이 할아버지들이 그 갖고 있던 그 생애 스토리텔링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할아버지들한테는 추억이라는 그 어감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네. 거죠. 아 정말 그 신구 씨가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할 때 아, 죽는 순간에도 이런 풍경의 잔상들이 펼쳐질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그냥 보통의 여행 프로그램 자막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그렇죠. 다가오는 거죠. 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아까 과도한 BGM도 말씀하셨긴 했는데 저는 음악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예, 잘 쓰죠. 그 대만 두 번째 편인가요? 거기에는 전기뱀장어의 송곳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인디밴드 음악이라서 사실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디 밴드, 인디 음악부터 뭐 팝이라든지 아니면 주류 가수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좀 덜 알려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좋은 노래들도 찾아서 굉장히 적세적소에 잘 쓰는 것 같다. 예전에 1박 2일 때도 그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것도 사실 잘 안 알려진 음악인데 1박 2일에 씀으로써 확 그냥 뒤늦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잖아요. 음악 기자라서. 꽃보다 할배가 뜨면서 또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저쪽 지상파에서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영석 PD가 친정이라고 표현해요. 네네. KBS, ETV에서 마마도라는 것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 공식 명칭이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일 거고요. 할매들이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여행을 할머니 하고 버전이군요. 네. 그리고 젊은 남자 배우가 수발을 한다는 건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게 표절이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KBS는 그렇죠. 딱 누가 봐도 그건 내놓고 베낀 건데. 예, 그렇죠. KBS 쪽에서는 아 우리가 비슷한 포맷을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이 타이밍이냐라는 거였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봤군요. 저는 못 봤어요. 준비를 안 하건데.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는 건 들었는데 굳이 뭐 찾아서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베꼈다는 인상을 받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본분 말씀 먼저 좀 듣죠. 말 욕심이 많아. 본분 말씀.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나이든 솔직히 남배우들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굉장히 좀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많은데 이런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그런 소회가 나와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배우와의 일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특히 나이 든 여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회한이랄까 이런 거는 또 남배우들하고는 굉장히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응원한 입장이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이게 꽃보다 할배가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투닥투닥 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어떤 배려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런 걸 보여주지만 마마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머니들이 갈등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뭔가 제작진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리얼 예능에 대해서 좀 잘못 포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꽃보다 할배가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점을 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마마도는? 오히려 뚜껑을 열어봤더니 꽃보다 할배의 열악 카피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작진은 1박 2일 컨셉에서 이렇게 많이 못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할매들에게 뭐를 시키고 미션을 주는군요. 네, 미션을 주죠. 뭐 아침 밥상을 먹으려면은 이렇게 거꾸로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뭐 어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면서 식상하군요.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이군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나야지 사실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분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 아예 줘버립니다. 멍석을 아예 딱 깔아주지. 너무 정색을 자, 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살아온 얘기. 나는 몇 년생이고 나는 뭐 몇 남매 누구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했으며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쇼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오면서 그렇죠.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멍석을 깔아버리니까 감동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멍석 깔으니까 이분들이 쑥스러워서 못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여기까지만 할래 이러고 들어가 버리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교훈과
무슨 인생의 어떤 깊은 연륜을 느끼겠냐는 거죠. 이제 첫날 밤에 여행을 가서 이제 밤에 여배우들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프로젝터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그 지나간 옛날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줘요. 네. 근데 이거는 사진들이 그냥 나열되는 거예요, 쭉. 거기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낭비가 되는 거죠. 소모가 되는 거죠. 젊었을 때도 미모가 너무 눈부셨네요 라는 이야기밖에 제작진이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마마도 아주 그냥 무참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아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김영욱 할매가 또 예능감이 좋으시기도 하고 이때까지 오랜 생활 성우로도 활동하시다가 배우로도 활동하고 약간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그 참여한 배우들의 역량이 꽃할배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포맷이 비슷하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어도 좋은 평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나가수를 따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부르의 명곡은 지금 원전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부르의 듣고 있고요. 명곡이 나가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작진도 굉장히 비겁한 게 그거에 대한 비판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할매들이 처음 모였을 때 할매들 입으로 그 얘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꽃보다 할배랑 비슷한 거니까 나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매들 입으로 그걸 얘기하기 시켰거든요. 근데 그건 제작진들이 할 몫이지 할매들이 하신 몫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 의욕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꽃보다 할배의 어떤 인기 편성을 해서 가고자 했던 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진짜 듣고 보니까 그 마마도 제작진들 굉장히 이제 분발하고 네, 좀 분발을 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 굉장히 다 애정이 있고 기대가 높아서 쓴소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리얼 예능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주축이 되잖아요. 그 남자들이 어디까지 고생을 하느냐, 고생담을 굉장히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참여층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마마도가 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꽃보다 할배 여배우들 편은 과연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에 리얼 버라이어티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 제시하는 아주 유익한 잉여사롱. 잉여사롱이 진짜 이 여러 이제 예능 프로 전성시대에서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좀 참 대단해요. 치고 올라가야 돼. 잉여사롱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오늘 잉여사롱 영상 마치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